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신흥 SC, 전자공시 사업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으로는 비상장 회사가 4개가 붙어 있다. 거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당사의 명칭은 신흥 SEC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신흥 에너지, 일렉트로닉 시오의 신흥 SEC 79년에 설립되었지만 2009년에 법인 전환을 했다. 법인 전환을 했다라는 거는 그전에는 법인이 아니었단 말이겠지, 맞지? 자, 그러면 2009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 17년 코스닥에 상장을 받았다. 17년이 9월 27일 날짜로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돼서 지금은 690만 주였는데, 전환사채가 전환된 거 합쳐서 지금 750만 주 정도 주식이 돼 있다.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리튬 이온 전지 부품 제조. 리튬 이온 전지를 제조하는데 부품이 될 수 있는 거. 그 있잖아, 이렇게 리튬 이온 전지 보면은 이제 음극재, 양극재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소재 말고 이렇게 캡 껍데기 뭐 이렇게 캡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이렇게 캡 요런 껍데기 뭐 이렇게 케이스 이런 것들이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전지 메들팩을 주요 사업을 한다. 코스닥에 17년 상장. 2009년에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자, 뭐 최대 주주 변동은 17년에 그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지분율이 김기린 최화봉에서 이게 잠깐만 이게 어딘 게 변경이 김기린으로 바뀐 게 17 이상하다. 개인 보유 주식 개인 보유 주식이 80만 주였는데 김기린은 120만 주 16% 1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9월 30일 기준이고 11월 달 기준으로 최화봉 쪽이 20 몇 프로를 싹 가져가는 갑자기 잠깐만 이게 최하봉 쪽이 20 몇 프로 가져가나 잠깐만 한번 보자.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최하봉 쪽이 가져가는지 가져가는 게 최하봉 쪽이 2021년 11월 10일 날 22%의 지분을 가져가서 최대 주주가 변동이 된 거지. 21년 11월에 자, 이거 왜 넘어가노? 자, 이렇게 됐다. 자, 또 다시 넘어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 처음으로 가자. 뚜루뚜루뚜뚜 자, 그래서 지금은 최대 주주가 최하봉 22%인데 지금은 최하봉 27% 지분돼 있는 특수관계자 포함이지만 특수관계자 포함 안 되고 지금 22%가 되었다. 자, 2017년에 신흥 SEC 유럽 법인 설립하고 배터리 체이나 뭐 전시에 참여하고 이건 의미 없는 거고 2017년 9월에 코스닥 상장 인터 배터리 전시에 참여 이런 건 의미 없는 거고 18년 뭐 동탄 공장 사업 특허 등록 1건 이런 거 의미 없는 거 무슨 특허에 된 거 없잖아 맞지? 그러면 제껴야지. 배터리 재팬의 전시에 참가 이거 의미 없는 거고 자 의미 없다가 21년 7월에 삼성 SDI 베스트 파트너상 수상 요거는 의미 있지. SDI의 전량 납품한 SDI가 원통형 이렇게 배터리 만드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니까 얘들은 삼성 SDI가 연관이 크다. 자, 2019년 말 11기, 2020년 12기, 올해는 13기라고 보면 되는데 19기에는 자본 주식이 650만 주로 시작했다가 12기에 전환사채가 50만 주가 더 발행되어서 690만 주 되고 지금은 750만 주가 되었다. 그래서 자본금이 164억에서 지금은 189억으로 11기에 비해서 조금 증가됐다. 이렇게 보면 된다. 또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네. 자, 또 넘어가고 자 주식의 총수 750만 주를 발행해서 지금 750만 주다. 그러니까 주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주식 종류가 주식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 750만 주니까 시총 4천억대에 750만 주는 충분히 액면 분할하든지 무상증자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다. 소형전지, 자동차전지, ESS 등의 리튬 이온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안전 관련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2차 전지 사업 부문의 부품주라고 보면 돼. 부품주. 국내에는 오산과 양산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최근에 4개의 종속에서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에 굉장히 투자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종속 기업을 두고 있다. 전방 산업의 수요와 변화에 부합되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일하고 있지만 중요 고객사 내 점유율을 볼 때 2021년도 기준으로 소형 제품 경우 이제 원통형 소형 같은 경우 1등, 중대형 제품 같은 경우 각형
각진 거는 1등, 캔 제품들은 2등. 모든 제품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경쟁사로는 상신 EDP, 하나나노텍, 광원전자, 태화기업, 범천정밀 등이 있다. 자, 제품 서비스. 이게 소형 원형이 제일 처음에 개발됐고 2007년. 두 번째 개발된 게 중대형 각형 캔형 12년도 중대형 각형 캡 애쉬 캡을 씌우는 애쉬 12년도에 발표. 그리고 전지 팩 모듈 쪽은 15년도에 생산 판매를 시작했고 소형 원형 NS 애쉬는 2020년 최근이지 네 번째 이렇게. 근데 요거는 매출이 26억.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발견됐던 거는 125억 정도 전지 모듈팩 4.6%. 그리고 두 번째 발견됐던 12년도에 발견됐던 중대형 각형 캔형과 중대형 각형 캡 애쉬는 중대형 각형 캡 애쉬가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1647억. 이게 제일 많이 되는 거지. 2007년도에 처음 만들어내는 거는 한 596억, 22%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중대형 각형은 167억, 6.5%. 그러니까 12년도에 생산 판매하게 했던 포트폴리오가 167억 더하기 1604 하면 한 1800억 정도를 요 두 가지 부품이 차지한다. 1800억 같으면 2700억이 1800억이면 몇 프로야? 한 6%, 6, 7% 정도 차지하는 매출이다. 12년도에. 그때부터 팍 뛰기 시작했네, 맞지? 자, 원재료 설비 가동률 보면 오산공장 소형 원형 NCID 84%, 마련법인 마련이 중국 80%, 천진법인 소형 원형 NCID 70%. 이제 같은 공장이 아니지만 만드는 건 다 똑같은 걸 만든다는 거지. 소형 원형 NSAC는 44%, 오산본사, 캡AC는 중대형 각형은 양산공장 80%, 그리고 서한법인은 67%. 요 칠해놓은 거는 작년 대비 공장 가동률이 증가된 거. 여기 소형 원형이 뭐가 제일 매출이 높았지? 잠깐만. 요거 중대형 각형 캡AC와 소형 원형 NCID가 매출이 거의 80% 이상 차지하잖아요. 중대형 각형 캡애쉬와 소형형 중대형 각형 캡애쉬, 중대형 각형 캡애쉬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가 중대형 각형 캡애쉬. 요게 전체 매출이 60%짜리니까 요거 공장 가동률을 보면은 중대형 각형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고, 양산 공장은 서한법인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고, 헝가리 법인이 작년보다 확 뛰어버렸죠. 맞죠? 헝가리가 작년에 1년치 매출이고 지금은 3분기 매출이거든. 1년 매출에 비해서는 3분기 매출인데도 연두세 치려는 건 다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중대형 각형 캔형 같은 경우는 98%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중대형 각형 캔형 같은 경우는 6.5% 176억 정도 매출 올리는 거에서. 자, 여기에 이제 생산 설비 같은 경우는 요번에 증감되어 있는 게 토지 땅 25억, 건물 16억, 기계장치 44억. 그리고 서한법인에는 기계장치 20억, 천진법인은 기계장치 157억, 구축물 이렇게 9억. 이래 됐지만 헝가리 법인 들어가면은 헝가리 법인에 건물 166억, 기계장치 266억이나 들어가 버렸어. 그럼 헝가리가 돈이 된단 말이지. 자, 매출 수주를 보면은 중대형 각형이 한 60% 이상 차지했으니까 1647억인데 수출이 1100억. 소형 원형은 이 칠해놓은 거는 작년보다 이렇게 갑자기 작년 1년치 매출보다 증가된 거예요. 수출이 407억 원형. 중대형 각형 캔형도 수출은 2배가 증가되고 73억으로, 전지 팩묘들도 내수가 57억에서 123억으로 증가됐고, 소형 원형 NSAC도 내수가 18억에서 26억으로 증가. 그래서 합계 수출이 1754억, 내수가 961억, 합쳐서 총 매출은 2716억이다. 그게 비율로 따지면 64대 한 36, 수출이 64, 내수가 36 정도 된다. 그러니까 수출이 더 많이 하고 있는 회사지. 6대 4 정도, 짧게 보면 한 7대 3 정도 이렇게. 자, 판매 경로는 수출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 0.4%밖에 안 되고 자회사 판매 41% 정도. 이렇게 판매는 그런 식으로. 주력 제품군은 크게 두 가지고, 소형 부품과 중대형 각형 이런 것들이고, 신제품인 전지 팩 모듈과 스트립 터미널도 적극적 마케팅으로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소형 원형 배터리 경우 기존의 전동 공구 시장, 이게 전동 공구 이렇게 그거 있잖아. 계양 공구 이렇게 또 걔네들 유명한 거 뭐지? 막기다 이런 공구, 그 안에도 이제 그거 충전용 배터리가 들어가잖아. 충전 배터리에 이런 그 원형 그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시키는 그런 것도 안전장치가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 것들. 그리고 원형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런 거는 LF 방식, 뭐 리튬 이온 방식, 뭐 LMC, 니켈, 망간, 코발트 비율 뭐 8대 2대 2, 뭐 이렇게 뭐 6대 4대 4, 6대 3대 2,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붙이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테슬라가 지금 중국 공장에서는 만들어내는 게 원통형, 이게 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뭐 휴대폰이란다, 좀 흔하게 쓸 수 있는 거, 뭐 선풍기, 뭐 이렇게 뭐 손난로 이런 데 들어가는 거 18650, 21700 이런 식의 배터리를 연결해가 막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직렬 연결하면 되나, 백렬 하여튼 연결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동차 배터리로 넣는 그런 것들.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형 배터리 경우 기존 전동 공구 시장에서 꾸준한 매출이 발생되고 원형 전지를 장착한 전기차 판매가 증가, 폭발적인 물량 증가, 이런 것들, 중국 물량들. 국내의 경우 신제품과 개별품 위주로 생산할 계획. 그리고 여기는 삼성 SDI에서 원형 전지를 많이 만드니까 그쪽으로 매출이 올라갈 것 같고, 중대형 각형 제품은 현대 고객사의 생산 라인 증설에 대응하기 위해서 헝가리 법인 신설을 했고, 헝가리 법인의 기계 그리고 뭐고 건물 돈을 투자해서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다. 몇백억씩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중대형 애쉬 라인을 증설하고 2020년 말 5개의 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물량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증설을 진행할 계획이고, 유럽향 전기 자동차용 중대형 각형 애쉬 제품의 매출이 20년 하반기 이후 크게 증가하여 단독 사업장 기준 가장 낮은 매출이 발생했다. 유럽형 그러니까 유럽이 전기차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터리를 만드는 이렇게 뭐 재료들이 많이 소모된다는 말이겠지. 자, 중국 시장 경우 2020년 3분기에 1개 라인 증설했고 총 3개 라인이 가동되는데, 중국 내 2세대 자동차 수요 및 친환경 자동차가 8% 의무 생산, 중국 같은 경우는 8%를 친환경 자동차 만들어야 되는 모양이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시장 환경 변화로 지속적인 생산 물량 증가가 예상된다. 싸면서 만드는 게 원통형 배터리거든. 전지팩 모듈 사업은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의 배터리를 이용한 전지팩 모듈 인증을 진행하였고, 전력 사업 관련 전지팩 모듈 공급을 위한 셀 공장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8년여에 걸친 연구개발로 2019년 고객사로부터 스트립 터미널에 대한 양산 승인을 득하였고, 고객사 같은 경우에 삼성 SDI 이런 데겠지. 특히 21년 하반기부터는 천진법인을 거점 삼아 IT 기기에서 사용되는 소형 스트립 터미널 제품의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대형 스트립 터미널 제품의 경우 개발 샘플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등 활발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수주 상황을 보면은 거래처와 기본 공급 계약을 체결 후 거래처의 생산 계획에 따라 납품하고 있으나, 물량이 확정되지 있지 않고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가 투입법을 적용해서 진행 기준 수익을 인식하는 수주 계약 뭐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하니, 연구개발 조직 같은 경우는 설계팀 29명, 연구개발실 24명, 제조기술팀 32명 해서 연구비는 한 27억 쓰고 전체 자산의 2% 정도를 쏟아붓고 있다. 매출 대비 작년에는 38억, 2.64%, 저작년 11기에는 22억, 11.99%를 연구비로 쓰고 있다. 자, 연구개발 실적을 보면 신흥 ESC가 전기 자동차의 18650 배터리 캡 AC 기술을 발견했고, 뭐 전기차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당사의 실적은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 부품으로 2015년 이후로는 ACD 기술 개발 제품화에 성공하고 16년부터 장기 자동차 배터리에 채용 계획이다. 그리고 뭐 신흥 ES 저가이면서 안정성이 향상된 2kW급 보급형 플렉시블 구부러지는 배터리 모듈 개발, 이런 것들도 있고, IoT 기반 초소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인프라 연계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연구 개발 기획, 뭐 자동차 하이브리드 배터리팩 배터리팩용 장수명 2차 전지 및 캐패시터 기술 개발. 캐패시터는 축전지 전기가 충전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충전이라는 게 모았다가 갑자기 팍 쓰는 그건 좀 그거 사막 콘덴서가 캐패시터로 보면 돼. 자, 그리고 뭐 퍼스널 모빌리티용 고안전성, 안전성, 고안전성 팩 개발 및 안정성 실증 뭐 이런 것 개발 중에 있고, 보유 기술, 뭐 원형 전지 팩 모듈 개발, 금속과 수지 표면 처리 기술, 이노다이징 AI, 알루미늄이겠지, AL, 전련 와샤 형상 및 캡업, 벤트 등 각종 부품 검토 및 개발, 자동차용 터미널,
뭐 이런 것들, ES 샘플 제작 및 평가 완료 뭐 이런 것도 있고, 버스바 뭔지 모르겠다. 어째 지적재산권은 전련 필름 및 이의 제조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배터리 이상 온도 감지 차단 모듈,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를 위한 레이저 용접 장치, 그러니까 부품을 만들었으면 레이저로 용접한다면 레이저 용접 장치 및 레이저 용접 방법, 고용량 고출력 리튬이온 전지 캡 조립체의 제조 방법 및 그에 대한 캡 조립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굉장히 특허 내구성이 우수한 배터리 팩, 말도 안 되는 이런 거 적어놨고, 뭐 다품종 캡 조립체의 제조 방법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온갖 있다. 일체형 버스바를 구비한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팩 이런 것도 있다. 산업의 특성을 보면 2차 전지 산업은 전통적인 수요 처라고 할 수 있면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IT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2차 전지가 가장 이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고출력, 고용량, 내진동성 등의 성능 개선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시그웨이가 뭐지 이거? 이게 뭐 뜻이야 이거? 시그웨이 번역 정의 이게 뭔 뜻이야? 시그웨이. 아 이거 영어로 나오노. 아 참 이거 한글로 안 나오지? 관리. 자 한글로 해줘. 한글로 안 된다. 한글로 대한민국 한국어 안 되네. 자 그럼 패스. 자 그거는 알아서 찾아보고, 테슬라를 필두로 한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 자동차 등 탑재하기 시작하고 2차 전지 산업이 전기 자동차와 같이 모빌리티 기기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배터리 경우 높은 방전 전압, 고용량, 고출력, 내진동성, 진동 흔들리고 이렇게 막 하면 위험하니까 긴 수명 등의 성능 개선과 대형 사고의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면은 차 타고 가다가 배터리가 폭발해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니까 안정성 확보 아주 중요한 거지. 사람 죽어봐봐. 장난 아니죠, 맞지? 2차 전지 산업은 전극 소재, 음극재, 양극재, 활물재, 전해질, 분리막 등 소재와 이런 물질을 담는 케이스의 역할을 하는 담는 게 캔이고, 배터리 폭발 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캡 어셈블리, 뚜껑이란 말이지. 부품 이를 생산하고 조립하는 설비 제작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해석하는 거는 캡 어셈블리, 캔 이런 뚜껑 이런 것들 한다는 거고, 고객사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 부합하는 배터리를 제조함과 동시에 안정성을 담보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함으로써 통상 배터리 특성을 잘 알고 안정성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양성할 수 있는 검증된 공급업체들과 주로 거래를. 당연하지. 이거 만약에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뭐 양극재, 음극재, 정연해질 분리막으로 가격 실컷 다운시켜가지고 요거 뚜껑하고 요거 캔 요거는 조금 싼 거 쓰자. 쟤들 거 비싸다. 신흥 SEC 건 비싸다. 중국산 쓰자. 썼다가 중국산 그거 안정성 폭발하는 기로 하나 더 해봐. 괜히 이것을 돈 아끼려 하다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신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가지고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 무조건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 거지. 특히 자동차 OEM 같은 경우는 배터리 품질 관리를 위한 배터리 제조사뿐만 아니라 당사와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 부분, 사람이 고속으로 달릴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방문 및 인증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산업의 진입 장벽은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산업이다. 이건 바로 이렇게 폭발과 연관되는 거니까 아주 높다. 내가 그래서 비추로스를 투자를 했는데 비추로스 왜 2차 전지에 대한 소식이 없어? 응? 어이? 자,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전체 시장은 30년에 3,392기가와트 그 매출을 달성하고, 기가와트라 뭐 읽으면 되나 이거. 평균 성장률은 28%에 달할 거라고 생각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 리튬이온. 자, 리튬이온 2차 전지 시장이 86% 육박한다. 64% 시작해서 86% 육박한다. 23년에. 자, 그리고 소형 전지 같은 경우는 28.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소형 전지, CY가 소형 전지라는 거지. 28%의 높은 성장률. 소형 전지 조그만한 거 18650, 21700 이런 것들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요즘 뭐고 손난로 이거 18650 배터리 한 2개, 3개 연결돼가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안마기 이게 윙 하는 거, 선 꼽아가지 않는 거, 그것 그 안에 18650 배터리 두 개씩, 3개씩 꼽혀 있거든. 그런 게 지금 이제 연평형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거지. 기존에 소형 시장을 주도하는 모바일 폰 풀타워, 파워 툴, 그러니까 전동 공구 시장의 중심을 벌어서 이제 전기 자전거 이런 거에 시장이 확대된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트 PC 이런 것들 막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야? 전기차잖아. 이게 전기차잖아. 전기차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거지. 전기차는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지. 웨어러블 평균 14%, 이바이크 평균 12%, 전기차 21%, 기타 10% 이렇게 평균 성장률 15%를 예상한다. 기존 IT 시장은 2000년 61억 달러에서 30년 69억 달러로 한 8억 규모는 이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나 신규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20년 98억 달러에서 30년 604억 달러로 6배 성장할 것으로 생각해. 신규 뭐 시장 가면 웨어러블 무선 그거 통신하는 거 무선 그거 무선 이어폰 마이크 뭐 이런 것들 그 웨어러블 뭐 그거 헤드셋 뭐 이런 것들 파워뱅크 충전하는 전기하는 전기 은행 이바이크 전기 자전거 전기차 이런데 신규 시장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 보이고 기존 시장은 노트북, PC, 태블릿, 뭐 스마트폰, 전동공구 이런 거 기존에 쓰던 거 그래서 모바일 시장은 19% 성장하고 기타가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지. 중대형 시장은 2020년 197기가와트급에서 2025년 1302기가와트로 6.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2030년에는 3075기가와트로 15.6배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이거 전기차 부분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로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지. 쫙 가파르게 이게 모바일 쪽은 13% 성장 그거 PHEH는 이거 바이퓨얼 아니야? 그리고 B 버스 전기차는 36%. 이게 버스인데 트릭은 뭐야? 트럭이야? 패스. 자, 이렇게 또 보인다. 2030년 배터리 타입별 용량 비중은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14%, 38%, 48% 수준으로 전망되는데, 그러니까 원통형이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이제 PR이 각형이가 뭐 이렇게 요 보면 되지. 하여튼 PR 방식, 그 프로 방식 이런 게 각형이 한 38%, 파우치가 한 48%. 그리고 30년에는 원통형이 436 기가와트급, 각형은 1164, 파우치형은 1475 기가와트급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1164. 요거 PR 1100 PR 요게 PR이네. 각형이 PR이네. PR 그 원통형 파우치가 PO PO형.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또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은 25년 86기가와트에서 30년 182기가와트로 거의 뭐 한 25% 성장률이 매년 보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30년에 가정용 ESS 24기가와트급이 상업용으로 22기가와트, 전력용으로 126기가와트, UPS용이 10기가와트 판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거는 그냥 자동차야 이렇게 흔들리고 충격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가 부서지고 할 수는 있지만 건물에 놔두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한번 설치하면은 옮길 일이 없잖아, 맞지? 고장 낼 확률도 거의 적다는 거지. 자, 가정용 22% 성장, 상업용 30% 성장, 전력용 25.9% 성장, UPS용 25.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0년까지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지. 20%씩 성장한다는 거는. 자, 몇 개월 선행하고 생산이 이루어진다. 부품 산업의 특성상 경기 변동 영향에 완제품은 실물 경기의 불황이나 호황과 상관관계가 높고 제작 및 공급의 리드 타임, 재고 비축으로 인해 통상 몇 개월 선행해서 미리 생산이 이루어진다. 국내의 경우 그린 뉴딜을 위해서 21년 총 13조 2조 원을 투자해서 국비 8조 원이고 녹색 인프라 구축 및 녹색 산업, 녹색 에너지 육성하고 3+1 추진 전략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본격화하고 있는 계획 중이다.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사업이다 말이지. 자,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터리가 이거 모터리가 수소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디 있나 한번 보자. 그린 플러스는 스마트팜이니까 얘는 없네, 맞지? 뭐 그런 것들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분야별 공약 주요 내용을 보면 바이든 경우는 친환경 인프라 이런 거니까 이거 그 전기차 이런 거는 아주 좋은 거지, 맞지? 자,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차의 ESS 분야는 급격한 성장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안 가져가고
폐차시킨 배터리를 저 위에 3만 대에 갖다 놔보면 거기에 그냥 집 하나 지으면 전기 쓰는 데는 태양열 판만 몇 개 갖다 놔보면 자기가 혼자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빠방하다. 전기 그릇 뭐 폐차시킨다고 한 100만 킬로 타고 200만 킬로 탔으면 실생활 쓰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게 뭐 45kW급이라고 폐 배터리라고 하면은 그게 뭐 한 30분 날아갔다 그러면 355, 15 빼버리면 30kW 남았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30kW 쓰려 그러면 그거 드라이기 뭐 1000kW 적혔잖아요. 소요 전력 그게 1시간당 1000kW를 먹는다는 소리. 1시간 남았지. 1시간당 먹는다는 소리 맞거든. 그런 거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너도 나도 자연인이 되겠지. 전봇대 전기줄이 필요 없는 거지. 태양광으로 충전하고 뭐 천천히 쓰고 하면 장난 아니다니까. SENE 리포트에 따르면 전기차용 배터리 경우 북미는 38.7% 성장률 예상하고 있고 유럽, 중국, 기타 국가는 34%, 중국은 26%, 기타는 38%의 성장성을 보일 것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기차 내가 미리 이걸 그냥 성장할 거로만 대충 생각했지 이만큼 성장할 것 같았으면 내가 소재주를 샀지. LNF나 에코프로 BM 내가 에코프로 BM 13만 5천 원 LNF 5만 원 아우 짜 그거를 나는 비츠로셀을 샀지. 비츠로셀 지금 폭망이기라 아직까지 나는 마이너스. 비츠로셀은 지금 싼 거지. 자 지역별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예상 북미 38%, 유럽 34%, 평균 성장 2030년까지 예상한다는 거지. 중국 26%, 기타 38%. 그러니까 거의 25% 이상이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거지. 전기차용 배터리가. 야, ESS 배터리 경우 북미 25%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유럽, 일본, 중국, 한국은 각각 유럽 23%, 일본 22%, 중국 30%, 그리고 한국은 4.4%의 평균 성장률이 보이고 있다. 야 장난 아니다. 경쟁 상황을 보면 해외 진출을 진행하여 중국의 서한, 헝가리의 중대형 전지를 생산하는 법인을 설립. 헝가리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갔으니까 고객사의 7, 8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고객사의 7, 80%, 삼성 SDI의 7, 80% 점유율이란 말이겠지. 고객사로부터 스트립 터미널의 양산 승인을 득하고 기존의 일본 업체 독점 공급 시장 이런 거 애들이 잘했으니까 일본 놈 새끼들. 당사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주요 경쟁사로는 상신 EDP, 하나나노텍, 광원전자, 태화기업, 범천정밀 등이 있다. 범천정밀 자주 나오네. 자, 상신 EDP하고 2차 전지 업력을 보면 2000년에 2차 전지 부품 개발 성공하고 2007년에 전기 자동차용 부품 개발에 성공하고 오랜 기간 고객사와 협업을 통해 습득한 신제품 개발 역량과 풍부한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력으로 설비까지 직접 설계 제작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빠르게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돈 쓰고 있고 적극적인 투자로 2020년 매출 2,800억을 달성했는데 그중에 2020년 같은 경우는 서한에 451억 세리 붙고 헝가리에 859억 세리 붙고 세리 본 게 아니다. 서한에서 451억 매출 발생시켰고 헝가리 859억 매출 달성. 와 전체 2,800억 중에 헝가리에서 800억을 날렸다는 거지. 8, 26, 48, 34, 85, 40 48, 32, 38, 24, 30% 이상을 헝가리에서. 야, 소형 중대형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인 R&D 투자로 복합 소재 기술 기반의 폴리머 제품 섞였다. 제품 개발, 팽 모듈 사업을 위한 이종 금속, 다른 금속 간의 접합 기술, 이렇게 표면 처리 기술, 자동화 설비 제작 등과 관련해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실력이 있다는 소리겠지. 자, 이렇게 재무는 입으로